여러분 반갑습니다. 최 대표 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이 고용지원금, 고용장려금이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사업주분들이 가장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 이 많은 지원금 중에 우리 사업장에는 어떤 지원금이 맞고 내가 어떤 걸 신청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아마 제일 궁금하실 건데, 이게 말씀드렸듯이 수십 가지가 되고 많다 보니까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매년 이제 2월이 되면 이렇게 고용노동부에서 이 고용장려금 지원제도를 한번 이렇게 총정리해 가지고 이렇게 파일로 제공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고용장려금을 전체적으로 한번 총정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지원금이 수십 가지가 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하나하나씩 다 살펴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오늘은 어떤 지원금들이 있고 우리 사업장에 어떤 게 맞을 것 같고 우리는 그럼 어떤 걸 신청하면 좋겠다라는 그 정도 좀 정리해보는 시간으로 가지면 좋겠습니다.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2022년 총정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고용지원금은 이거부터 좀 구분을 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용 창출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용 안정이 있고요. 고용 유지, 이렇게 크게 세 파트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청년, 장년에 대한 지원금 이렇게 있는데, 일단 이 세 가지로 나눠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용 창출은 사람을 뽑았을 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고용 안정은 현재 재직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 뭔가 변경을 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거. 그리고 고용 유지는 이제 어려운 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하는 조건으로 뭔가를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거. 이렇게 창출, 안정, 유지, 이렇게 세 가지로 우선 파트가 구분이 된다,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하고 우선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고용 창출 지원금 이렇게 쭉 몇 가지 돼 있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고용 안정 장려금 요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뒤에서 볼 거니까요. 그 다음에 고용 유지 지원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 장년 고용 장려금이 또 별도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고용 환경을 개선했을 때 장려금이 있다. 그 다음에 지역 고용 촉진 지원금이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쭉 목차는 나와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고용장려금 지원 제도에 대한 전체적인 걸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창출, 안정, 유지 이렇게 있다. 그 다음에 청년, 그리고 고령자, 고용환경, 지역 고용 촉진, 뭐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구분이 된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지원금들은 뒤에서 볼 거긴 하지만, 창출은 뭐 일자리 함께하기, 국내 복귀 기업 지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 우선은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구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요거부터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9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고용장려금 찾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매년 이제 이 자료 안에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 기업에서 근로자를 뭐 새로 고용할 계획이다 그러면, 어디 6번 한번 볼게요. 청년을 고용하고 장기 근속하기를 바란다 라는 그런 우리 회사의 조건이 있다 그러면, 자, 56페이지에 있는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지원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 회사에 어떤 지원금이 맞는지를 간단한 질문으로 이렇게 찾아주는 고용보험, 고용장려금 찾기, 예, 그런 테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것도 하나 볼까요? 뭐 3번에 보시면 기간제 파견, 사내 하도급 근로자 또는 특수 형태 업무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이 있다 하면은 뭐를 보셔라?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보셔라. 이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회사의 어떤 조건에 맞는 지원금을 한번 찾아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3번, 그 다음에 4번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쭉 찾기, 예, 그런 서비스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제가 크게 구분했던 것 중에 이제 고용 창출 지원금 한번 볼게요. 고용 창출 지원금 첫째입니다. 고용 창출 지원금. 자, 보시면 사업 개요는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절차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원 유형을 보시면 고용 창출 지원금은 두 가지로 나눠진다. 여기 보시면 공모형하고 요건 심사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사업 참여 신청이 필요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하고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는, 고용 창출 지원금 중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친다는 겁니다. 근데 밑에 있는 국내 복귀 기업 지원 서비스, 고용 촉진 장려금,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신청 계획서가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요건에 맞으면 바로 신청을 하고 심사를 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하고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요게 이제 아무래도 신청할 때 절차가 조금 더 한 단계 더 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채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두 가지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뒤에 있는 지원금들도 다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서를 쓰는 지원금, 그 다음에 그냥 단순히 신청만으로도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원 제외 근로자, 고용 창출 지원금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들, 첫 번째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그 다음에 국내 복귀 기업, 그 다음 신종인 적합직무 고용 경우는 이러이렇다. 뭐 근로 계약 기간에 정함이 있는 사람, 뭐 이런 계약직을 얘기하죠. 이런 분들은 제외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저임금 뭐 당연히 이상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좀비속, 요것도 잘 보세요.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 이렇게 특수 고용 관계, 이렇게 저기 관계가 좀 이렇게 밀접한 이렇게 가족 간에는 지원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외국인도 고용 창출 지원금 지원이 안 된다. 다만 F2, 그다음에 F5, F6에 대해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그래서 고용 창출, 그다음에 고용 안정 유지에 따라서 요 지원 제외 대상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지원금을 받냐에 따라서 요런 외국인들이 포함될 수도 있고 또 빠질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이 당연히 되어 있어야지만 지원금 받을 수 있다. 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다음 고용 촉진 장려금의 경우에는 이렇게 계약 기간이 정함이 있는 계약직은 안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쭉 한번 보시면 됩니다. 위에랑 좀 비슷하죠. 그래서 요거 한번 고용 창출 지원금 신청할 때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위에는 이제 근로자에 대한 조건이고 요 밑에는 이제 사업주입니다. 사업주 같은 경우 이러이런 기업은 지원 제외가 된다라는 거죠. 하나 볼까요? 3번 보시면 일반 유흥, 무도 유흥, 기타 주점업, 뭐 갬블링 뭐 이런 것들은 안 된다. 이제 원래 이제 사행성 이런 부분들은 지원금 신청이 안 된다. 그다음에 임금 체불 등으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자리 함께하기 위해서도 이런 기업은 안 된다라는 거죠. 뭐 7번에 보시면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주 중 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도 안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고용 촉진 장려금도 사업주 안 되는 조건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청하려는 지원금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보시고 우리 사업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을 해 보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감원 방지 의무도 또 지원금별로 다릅니다. 감원 방지라는 거는 그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직원을 채용했다가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직원을 채용했는데 기존에 있던 직원을 예를 들어서 해고를 해서 내보내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람을 고용돼 있는 분을 갖다가 해고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감원 방지에 대한 의무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원금별로 다른데요. 고용 창출 장려금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 전부터 고용 후 1년까지 뭐 이런 식으로 지원금별로 요 감원 방지 의무 조항도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징계 해고 뭐 정년, 계약기간 만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감원 방지 의무 위반이 아니다. 이런 것들이 생겨서 직원이 만약에 일을 그만두게 되더라도 이거는 감원 방지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지금 고용 창출 지원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고용 창출 지원금엔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은 실근로 단축, 그다음에 교대 근로 개편 도입 등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하고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 해당이 된다. 그다음에 일자리 함께하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제도는 어떤 제도냐면요. 교대제를 도입하거나 확대, 그다음에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거. 이런 제도를 우리 회사에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실업 중인 직원을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이 말 그대로죠.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이 대상이 된다. 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좀 자세한 내용들은 아마 쭉 하나하나씩 다 살펴보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나중에 또 영상으로 또 제작하거나 아니면 또 직접 들어와서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참고적으로 이 지원금이라는 거는 뭐 융자나 대출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까다롭게 조건을 맞춘 그 기업에 대해서 그냥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무상으로. 그래서 조건을 반드시 맞추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이러한 조건인데 왜 안 해줘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조건이 안 맞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 거죠. 그래서 자, 지원 수준 및 한도 보시면
제조업하고 비제조업이 나눠져 있으면서 비제조업 기준으로 우선 지원 대상, 우선 지원 대상 뭐 요거는요 뒤에서 한번 참고사항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여기는 한 명당 1개월 최대 금액이 80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년간 지원되기 때문에 10이니까 960이 되겠죠, 최대. 그다음에 제조업체는 2년간 지원이 된다는 거죠. 제조업체는 더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지원 금액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사업계획서 쓴다 그랬죠? 사업계획서 제출하고 승인심사 받고 이런 절차를 거친다. 자, 그 다음에 국내 복귀기업 고용지원금, 국내 복귀기업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의 사업주가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 지원이 됩니다. 이것도 우선 지원 대상 기업하고 중견기업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금액 얼마 되는지 볼까요? 3개월 단위로 하고요. 180만 원, 이제 분기에 180만 원이고 연간 총 720만 원까지,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일 때 720만 원까지 됩니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생각보다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웬만한 데는 다 해당되십니다. 그래서 이것도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지원 한도는 100명 이내. 굉장히 많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뭐 지원 지급 주기 및 기간 요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 고용 창출 지원금 중에 세 번째 요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 지원금, 요거 제가 자주 영상도 찍고 좀 강조드리는 지원금인데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 직무에 신규로 고용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업장에 50세 이상의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하면 요거 반드시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만 50세 이상입니다. 그리고 신중년 적합 직무에 채용하면 됩니다. 신중년 적합 직무는 제가 뒤에서 참고사항에서 쭉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굉장히 개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신중년 적합 직무에 해당이 안 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선 지원 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원 조건은요, 뭐 아까 사업계획서 한다고 사업계획서 써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고용보험 당연하죠. 그 다음에 계약기간에 정함이 없는 계약직은 안 된다. 정규직 뽑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지원 수준 및 한도, 이건 최대 960만 원. 이것도 대부분 창출 지원금이 이렇습니다. 960만 원 한도로 그렇게 지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용 창출 중에 네 번째입니다. 고용 촉진 장려금. 요거 매년 있는 겁니다. 매년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고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취약계층의 고용 촉진이다. 이거 매년 있는 거고, 작년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인기 있었던 게 옆에 특별히 붙었죠. 특별 고용 촉진 장려금인데, 요건 항상 있는 거고, 특별히 이제 조건을 좀 완화해서 나왔던 건데, 이제 그거는 끝났기 때문에 일단 고용 촉진 장려금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사업주가 대상이 된다라는 거고요. 고용 촉진 장려금 지원 대상이 되는 실업자를 고용해야 된다. 자, 대상이 된다는 거는 이제 어떤 조건이 되는 건데, 요 밑에 보시면 이제 프로그램이 있어요. 프로그램이. 그래서 뭐 여기 국민취업지원제도 혹은 뭐 여기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운영하는 무슨 교육을 듣는다든가 뭐 이런 교육들, 우리 쉽게 얘기하면 뭐 취업 성공 패키지 뭐 이런 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런 것들 프로그램을 이수해서 또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춰서 신청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자세한 내용 한번 나중에 보셔야 되니까 한번 쓱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요거 이수를 면제하는 그런 대상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원래는 받아야 되는데 요렇게 해당되시는 분들은 뭐 중증 장애인, 여성 실업자 뭐 이런 분들은 요 취업 프로그램을 이수를 안 해도 신청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원되는 금액 한번 볼게요. 금액은 최대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기준으로 720만 원까지 연간 지급을 해준다. 특별고용 촉진 장려금 같은 경우는 더 됐죠. 960까지 이렇게 지원이 됐었고, 계약직도 됐고 정규직도 됐고 이래서 굉장히 조건이 좋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내려볼게요. 이렇게 이제 고용 창출 지원금에 대해서 쭉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구분, 창출, 안정, 유지 이렇게 구분했던 세 가지 중에 두 번째는 고용 안정 장려금입니다. 고용 안정. 아까 말씀드렸죠. 신규로 창출하는 게 아니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의 조건을 좀 변경을 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중에 이런 거 많습니다. 꼭 사람을 뽑아야 되나요? 아니요, 뽑지 않아도 되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조건을 당연히 맞춰야 되겠지만. 자, 한번 쭉 볼게요. 좀 내려보겠습니다. 요거 쭉 내려서 요것도 사업 참여 신청 뭐 이렇게 있는데요. 좀 내려볼게요. 요것도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사업 참여 신청이 필요한 거, 사업계획서 써야 되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사업계획서를 써야 되는 거는 고용 안정지원금입니다. 정규직 전환, 그 다음에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 지원금, 요 두 가지는
사업 계획서를 쓰셔야 된다. 자, 이름에서도 알 수가 있죠. 새로 사람을 뽑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있는 계약직 인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셔도 지원금 받을 수 있고, 또 일가정 양립 환경을 개선하면 또 지원금 받을 수 있고,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워라밸 일자리랑 그 다음에 출산 육아기 고용 안정 지원은 사업 계획서를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조건만 맞춰서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서 지급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워라밸 일자리랑 그 다음에 출산 육아기 고용 안정 지원은 사업 계획서 안 쓰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한번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원 제외 근로자 있죠? 쭉 한번 보실게요. 내용들은. 자, 여기도 아까 왔던 그 외국인도 있죠? 외국인 안 된다. 다만 F2, 그다음에 F5, F6 요거는 또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고용보험 가입 안 하면 당연히 안 된다. 이렇게 비슷합니다. 아까 창출지원금하고. 그다음에 내려보겠습니다. 자, 고용 안정지원금 실제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볼게요. 정규직 전환지원금. 자, 우선지원 대상 기업, 중견기업이 대상이고요. 계약직으로 뽑았던 사람을 6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뽑았던 사람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한다는 겁니다. 정규직 전환 이후에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되고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원 금액은 얼마냐? 월정액 50만 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임금 증가분 20만 원 이상이면은 월 3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다 구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원 인원 한도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쭉 내려볼게요. 핵심은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그때 임금 상승분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지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워라밸 일자리 지원금. 워라밸 일자리 지원금 요거 제가 영상으로도 가끔 찍고 있고 좀 강조드리는 지원금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는 단축 시간제, 단축 근로 시간 요거 제도랑 같이 맞물리는데요. 단축 근로 시간 제도가 이제 작년까지는 30인 그 이상 사업체였는데 이제는 올해부터는 1인이라도 단축 근로를 요청했을 때 사업주가 그걸 들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업주 입장에서 단축 근로를 이제 해주고 근로자한테 해주고 그 다음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 대상 기업과 중견기업이 대상이 되고요. 여기 조건은 쭉 보시면 아마 비슷하실 거예요.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6개월 이상이어야 되고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축 후에 15시간에서 30시간 이하여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지문인식이나 전자카드 이런 전자기계식 방식으로 출퇴근을 관리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원되는 금액은요. 간접노무비가 올해 조금 바뀌었어요.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 좀 바뀐 게 간접노무비가 원래 20만 원인데 30만 원으로 늘었고 그 다음에 임금 감소액 보전분이 20만 원으로 이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최대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단축 근로 시간 제도 요거랑 같이 맞물려 가지고 워라밸 일자리 지원금 요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는요.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 지원금입니다. 요거 작년까지는 또 이제 뭐가 인기가 있었냐면 요 지원금들 중에 시차 출퇴근제라는 게 있었어요.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 지원금 중에 여기 보시면 이제 유연근무제 간접농업이 지원인데 여기 보시면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있죠. 여기에 뭐가 하나 빠졌습니다. 시차 출퇴근제가 빠졌어요. 요 지원금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다는 거는 작년에 좀 인기가 좋아서 이제 없어진 거고요. 나머지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를 시행을 하게 되면 간접농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런 지원금이 있다라고 정도 아시고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원금 수준은 최대 360만 원 되겠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볼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고용안정지원금 중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입니다. 요거는 대부분의 회사에서 잘 알고 아마 시행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아세요. 모든 사업주가 대상이 되고요. 지원 요건은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이렇게 있고 대체 인력, 그러니까 출산 육아기에 이제 빠진 인원에 대해서 대체 인력을 썼을 때 인력 지원금 이런 것들이 있고 제출 서류 안내돼 있고요. 지원금 수준 한번 볼까요?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대상 자녀 연령이 만 12개월 이내다 그러면 월 30만 원. 그다음에 육아휴직 특례 적용 시 첫 3개월 월 200만 원. 그다음에 대상 자녀 연령이 만 12개월 초과됐다 그러면 월 30만 원 이런 식으로 30에서 2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된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도 여기 있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대체 인력 인건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그다음에 대체 인력 인건비 지원.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출산 육아기에 이제 해당되는 그런 직원이 있다 하면 반드시 이거 지원금 확인하셔야 됩니다. 고용안정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반드시 확인하시고 혜택 어차피 그 육아휴직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용안정지원금 받습니다. 첫 번째 고용창출지원금 받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고용안정지원금, 고용창출지원금은 새로 뽑아야 되고 고용안정지원금은 재직하고 있는 인원에 대해서 어떤 조건을 변경해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용유지지원금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간단하게 넘어가 볼게요. 자, 유급과 무급, 그러니까 유급휴업, 유급휴직 혹은 무급휴업, 무급휴직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 간단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쭉 내려볼게요. 여기 있죠.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뭐 대상은 생산량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사전에 계획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다음에 휴업, 휴직 같은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고 그 기간 동안 근로자의 임금 또는 수당을 지급하고 고용유지 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까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 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은 사업주. 그러니까 유지를 시켜야 돼. 유급으로 고용을 유지시켰을 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거. 이렇게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실게요. 자, 그 다음에 쭉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휴업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휴직, 유급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무급 얘기합니다.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아까는 이제 유급으로 휴업이나 휴직을 했을 때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무급입니다. 무급. 그래서 무급 휴업, 무급 휴직, 뭐 무급 휴업 같은 경우는 30일 이상 실시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또 있죠. 그 다음에 무급 휴직,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고용 유지 지원금이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이제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제 경영이 어려워서 직원을 해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차피 해고를 하게 되면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이제 실업급여가 또 정부 입장에서 지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용을 유지시켜주는 조건으로 정부에서는 어차피 실업급여가 나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기업에 지원금을 지원을 해가지고 직원을 계속해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라고 개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휴업과 휴직, 유급, 무급, 유급, 무급, 유급, 휴업, 유급, 휴직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고용 창출, 그 다음에 고용 안정, 고용 유지지원금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청년 장년 고용장려금입니다. 이걸 따로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청년에 대한 부분, 장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민감하게 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게요. 청년 내일 채용 공제입니다.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이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만 15세에서 34세 이하죠. 그 다음에 군대 갔다 와서 인정이 되면 최대 39세까지고요. 이렇게 되시는 분들을 뽑았을 때, 그 다음 조건을 맞춰야죠. 그리고 5인 이상 기업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 5인이 안 되더라도 뭐 지식 서비스 산업이나 문화 콘텐츠나 벤처 기업 이런 것들은 해당이 되신다 그러면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청년 내일 채용 공제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업보다는 청년한테 굉장히 혜택이 많죠. 그래서 2년 동안 청년이 일부 돈을 내고요. 그다음에 기업도 일부 내고 정부가 일부 이렇게 세 군데에서 일부 돈을 내 가지고 그거를 공동으로 적립을 해놨다가 2년을 만기를 채운 청년한테 1,200만 원의 만기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게 냅니다. 12만 얼마 이렇게 굉장히 적은 금액을 2년 동안 300만 원을 내면 되는 거죠. 월 얼마씩 이렇게. 그다음에 기업도 얼마씩을 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이제 추가되고 바뀐 건데 기업 규모별 차등 적용이에요. 그래서 30인 미만 기업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30인 미만 기업은 자부담이 없는데 30인이 넘어가면 이제 자부담이 20%, 그다음에 50%, 100%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자부담 없이 계속 돼가지고 사업주들도 부담 없이 지원금을 했는데 이제 좀 부담이 생겼죠. 그래서 사업주들이 사실은 부담이 생겼기 때문에 또 적극적으로 얘기를 안 한 걸 수도 있는데 청년 입장에서는 어쨌든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정부도 청년한테 2년간 600만 원을 적립을 해줘서 최종적으로 청년이 1,200만 원 플러스 이제 이자까지 그렇게 수령을 해서 받아가는 거다. 그래서 청년들한테 굉장히 좋은 청년 내일 채용 공제라는 그런 지원금이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좀 내려볼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 요것도 작년에 굉장히 제가 많이 강조하고 영상도 많이 찍었던 겁니다. 어떤 거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년을 채용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요거 한번 조건을 보세요. 2020년 12월 1일, 2021년 12월 30일, 2022년이 아닙니다. 작년 12월 31일까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사업장. 다만 성장 유망 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합니다. 요런 데들이 있다면 지금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지원금은 이제 없어진 지원금이긴 한데, 중지된 지원금이긴 한데, 작년에 청년을 채용한 그 분이 있다, 사업장이 있다 그러면 해당이 된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해당되는 사업장은 지금 신청해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청년 채용 특별 장려금입니다. 근데 조건이 이렇죠. 6개월간을 고용 유지하고요. 그 다음에 3개월 이내 장려금을 신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6월 달에 입사를 시켰다 그러면 6개월 근무하니까 12월이 되겠죠. 그 다음에 1, 2, 3월 안에는 신청하셔야 된다. 이렇게 되는. 그래서 이게 일몰이 되는 거죠. 지원금이 이렇게 일몰이 되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작년 예를 들어서 뭐 2021년 2월에 사람을 뽑았다 치면은 6개월이니까 8월에 3개월, 11월 이제 끝난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작년 이제 말에, 작년 하반기에 만약에 청년을 채용했다면 지금도 신청할 수는 있다. 다만 자금이 이제 끝나면, 뭐 지금 이 순간도 끝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안 끝났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는 거죠. 만약에 끝나버리면 그때는 이제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청년 추가 채용 한 명당 900만 원을 1년간 기업체당 3명까지를 지원한다. 이게 옛날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이 없어지면서 약간 대체하자는 개념으로 나온 지원금인데 이렇습니다. 900만 원, 3명 1년간 지원, 그러니까 2,700만 원 지원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요게 이제 올해 나온 겁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이게 올해 나온 청년 관련돼 있는 지원금이다라는 겁니다. 요거 보시면 5인 이상 사업장이고요. 정규직으로 채용, 그 다음에 6개월 이상, 요게 조금 까다로워요. 6개월 이상의 실업 기간이 있어야 돼요. 6개월 이상의 실업. 그러니까 6개월 이상을 직장 다니지 않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 요게 좀 애로사항이 있긴 한데 6개월 이상의 고용 유지 시 똑같이 80만 원. 요 밑에 있습니다. 요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되는 거 지금 나와 있고요. 밑에 6개월 이상의 실업 상태, 요 밑에 있죠. 그러니까 6개월 이상의 실업 상태인 15세, 34세 청년을 뽑고 그다음에 6개월 이상을 고용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5인 이상 사업장 똑같죠. 청년 채용 장려금들은 대부분 다 5인 이상이에요. 5인 이상. 근데 단 성장 유망업종, 지식 서비스, 문화 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 창업기업 요거는 만 39세 저기 사업주가 청년인 경우에, 그다음에 미래유망기업, 벤처, 뭐 그다음에 이노비즈, 메인비즈, 그다음에 고용위기 지역, 그다음에 특별 고용 지원 업종 등은 직원이 한 명 이상만 돼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거 웬만한 데는 여기 걸릴 가능성 높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취업 애로 청년, 아까 말씀드렸던 6개월 이상의 실업 상태인 청년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지원 요건은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그 다음에 30시간 이상, 뭐, 그 다음에 고용보험 가입 당연하죠. 그 다음에 인위적으로 감원 금지, 1개월 전부터 지원금 지급 기간 내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 신청하기 1개월 전에 감원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감원 방지 의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죠. 지원금별로 약간씩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금액은 얼마입니까? 80만 원씩이니까 960이죠. 12개월. 자, 그 다음에 최대 30명. 이거는 좋습니다.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은 기업당 3명이었죠. 작년 거. 근데 올해는 30명까지 지원이 된다. 그 다음에 요 지원금도 만약에 그냥 제 예상입니다. 만약에 신청자가 많지 않으면 조건이 조금 완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고용촉진장려금 같은 경우도 특별고용촉진장려금도 작년에 이게 나왔다가 신청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으니까 지원금의 조건을 조금 완화해가지고 신청을 더 많이 받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유동적이긴 한데 일단 조건은 이렇다.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요거는 어떤 거냐?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조건을 맞춰야 돼.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을 폐지하거나, 혹은 재고용하거나, 요런 조건들을 마치면 고령자에 대해서 지원금을 계속 고용한,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서 뭐 정년이 찼거나 혹은 이제 뭐 끝나서 이제 그만둬야 된다라는 상황일 때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을 폐지하거나 그다음에 혹은 이분을 재고용하거나 이런 조건을 맞으면 계속고용 장려금이라 그래가지고 지급이 된다. 1인당 월 3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이 된다. 그래서 아마 30이면은 720이죠. 720 이렇게 지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또 쭉 내려보시면은
고령자 고용장려금 이것도 있습니다. 고령자.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수 고용장려, 60세 이상 다수 고용장려금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없어지면서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라고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금액은 생각보다 크지가 않습니다. 240만 원인가 아마 이렇게 밑에 있을 건데요. 그렇게 좀 이게 이 금액은 크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채용하고 있다 하면은 안 받는 것보다 낫죠. 그래서 해당이 되시는 분이 사업장이 있으시면 한번 받아보셔도 됩니다. 여기 있죠. 60세 이상 월평균 근로자 수가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좀비속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외국인 안 됩니다. 다만 F2, F5, F6 가능하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최저임금 이상 당연히 해야 되겠죠. 뭐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맞추시면은 분기에 30만 원씩 2년간 지급이 된다. 그래서 아마 이게 240인가 이렇게 최대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청년 장년에 대한 지원금.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고용 창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직자를 좀 이렇게 조건을 바꿔가지고 받을 수 있는 고용 안정. 그 다음에 기업이 힘들어서 사람을 해고해야 되는데 그거를 유지시켜주는 고용 유지 지원금.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청년 장년에 대한 지원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한번 볼게요. 고용 안정 개선장이고요. 고용 환경을 개선했을 때 나오는 겁니다. 요거는 딱 제목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직장 어린이집 인건비 운영비 지원입니다. 직장 어린이집 인건비 운영비 지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직장 어린이집 설치비가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령자 고용 환경 개선 자금 융자가 됩니다. 요건 융자네요. 지원금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제가 제목만 보고 넘어가니까 혹시 이런 부분에서 해당되는 사업장 있으시면 좀 그 파트는 좀 자세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지역 고용 촉진 지원금입니다. 이거는 지역 고용 촉진 지원금이니까 해당 지역에 계신 사업주만 보시면 되겠죠. 한번 볼게요. 자, 지역 노동시장과 형평성 제고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고용 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뭐 그런 내 얘기죠. 그다음에 해당 지역, 지정 지역에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자, 요 지역을 보시면 되겠죠. 볼게요. 고용위기 지역 현재 7개입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정된 겁니다. 군산, 잘 보세요. 군산, 그다음에 울산 동구, 거제시, 통영시, 경남 고성, 창원시 진해, 그다음에 목포, 영암 요렇게 7군데 지역이 이제 고용 위기 지역이라고 해서 지역 고용 촉진 지원금입니다. 이 지역에서 신규로 고용을 창출하면 지원금이 있다. 이렇게 해당되는 지역에 있는 사업주 꼭 좀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끝으로 참고 사항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라든가 신중년 적합 직무 이런 것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중복 지원 제한 및 상호 조정, 그렇죠? 지원금끼리는 우선적으로 중복이 안 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계시고요. 지원금별로 또 이렇게 중복이 되는 것들도 간혹 있으니까 일단은 중복이 안 된다라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보시길 바랄게요. 그다음에 부정행위, 그러니까 아까처럼 뭐 가족을 신청했다든가 아니면 일부러 아는 거 조건을 막 일부러 변경하거나 바꿔서 했을 경우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최대 5배까지 물을 수가 있다. 고의미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의 5배까지도 추가 징수가 될 수 있고 그 밖의 경우에는 2배까지, 그러니까 최대 5배까지도 추가적으로 징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요, 본인이 받은 지원금을 다 속된 말로 이렇게 토해내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부정수급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만들어서 일부러 직원을 진짜 심한 경우에는 뭐 옆에 있는 회사랑 서로 짜가지고요 서로 막 직원을 이렇게 이게 보낸 것 이게 이쪽에 취업한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부정수급 하시면 큰일 납니다. 제대로 정확히 본인이 받으실 수 있는 조건이 되실 때 신청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 우선지원 대상기업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우리 지원금별로 계속 조건에 보면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 막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조건을 보세요. 굉장히 생각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제조업은요, 상시근로자 500명이야. 그러니까 500명 밑에 제조업들은 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입니다. 그다음에 광업부터 해가지고 보건업, 사회복지 이런 데들은 300명이면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다. 그다음에 200명 이하는 도소매, 그다음에 뭐 금융, 보험, 숙박 이런 데들도 전부 200명 이하면 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다. 그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다 100인 이하면 전부 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0명, 상시 근로자가 100인 이하인 기업들은 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고 이렇게
그 업종별로 약간씩 더 범위가 넓은 것들도 있으니까 요거 한번 참고해서 우리 회사가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인지 한 번만 체크하면 되겠죠. 우리 회사가 우선 대상 기업인지. 자, 쭉 내려볼게요. 그 다음에 신중년 적합 직무 아까 말씀드렸죠. 자, 신중년 적합 직무가 뭐였죠? 고용 창출. 50세 이상의 신중년을 신중년 적합 직무에 채용을 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신중년 적합 직무가 뭐냐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엄청 많습니다. 경영진단 전문가, 인사노무 전문가부터 시작을 해서요. 총무사무원, 감사사무원, 다 사무원들, 인사교육훈련 사무원, 기획마케팅 사무원, 다 전부 다 신중년입니다. 단지 50세만 넘으면 돼요. 만 50세만. 격리사무원. 자, 그다음 손해사정사, 법률사무원 다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볼게요. 컴퓨터 관련돼 있는 기술자, 그 다음에 컴퓨터 시스템 전문가 다 있죠. 쭉 한번 내려볼게요. 그 다음에 뭐 촬영기사, 음향 녹음기사, 조명 영사기사, 간호사도 들어가 있습니다. 간호사, 그 다음에 영양사, 그 다음에 임상병리사, 치과기공사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사, 간호조무사까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상담 전문가, 청소년 지도사, 직업상담사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강사, 예능 강사, 뭐 강사들 다 있고요. 기자, 언론 전문가, 또 그 다음에 디자이너, 제도사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 상담원 및 웨딩 플래너, 이것도 한번 보세요. 한식 조리사, 중식 조리사, 양식 조리사, 일식 조리사, 그쵸? 다 있죠? 그래서 식당 같은 데들 이렇게 조리사들 뽑을 때 신중년 적합 직무로 뽑을 수가 있겠죠? 제과 제빵, 그 다음에 쭉 뭐 여기 건설 관련돼 있는 쪽, 그 다음에 건축, 배관, 선박, 화물차, 뭐 건설, 기계 다 있습니다. 쭉 한번 훑어보세요.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종류도 많고 범위도 많습니다. 이거 다 하나하나씩 설명드리기도 힘듭니다. 너무 많아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새로 생긴 직업, 뭐 지속 가능 경영 전문가라 그래서 요게 이제 지금 나오면 ESG 말하는 거죠. 지속 가능 경영 전문가, ESG. 그 다음에 기업 재난 관리자, 그 다음에 할랄 전문가 아시죠? 이슬람 관련된 있는 할랄.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진로 체험 코디네이션 전직 지원 전문가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요즘에. 그 다음에 노년 플래너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빅데이터 전문가, 여기 이제 새로 생긴 드론 전문가, 새로 생긴 그런 직종들 되겠죠. 이런 분들도 전부 신중년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중년 적합 직무 관련돼서 사람을 뽑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 있습니다. 계속 끝없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쭉 끝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래서 지금 좀 살펴본 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쭉 살펴봤는데 2022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총정리를 한번 해드린 겁니다. 자, 지원금은 고용 창출, 고용 안정, 고용 유지 이렇게 세 개로 나눈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해드린 거 뭐죠? 청년, 장년, 그 다음에 지역, 고용 위기 지역, 그 다음에 환경 개선 이런 식으로 요거는 추가적으로 아시면 돼요. 그래서 고용 창출, 안정, 유지, 청년, 장년 요 정도까지만 4개 정도까지만 아셔도 충분하시다. 그리고 고용 창출은요, 사람 새로 뽑아야 된다. 안정은 있는 재직자를 조건을 변경시키면 된다. 유지는 안 자르면 된다. 이렇게 그다음에 청년, 장년은 해당되는 나이에 해당되는 사람을 뽑으면 된다. 이렇게 지원금에 대해서 좀 아시고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것 중에요. 지원금 찾기라는 거 있죠. 지원금 찾기. 여기 좀 내려보시면 지원금 찾기. 그러니까 우리 사업장이 이렇게 해서 지금 직원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미 채용하고 나시면 조금 이게 이제 이미 뽑아버렸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뽑거나 혹은 안에 있는 재직자를 좀 조정할 생각이 있거나 그 다음에 경영이 어려워서 이분들을 해고할 생각이 있었는데 만약에 지원금이 있다면 고용을 유지시키거나 청년을 뽑거나 장년을 뽑거나 이런 어쨌든 채용 그 다음에 뭐 안에서 좀 변경하거나 이런 좀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되는 사업장들은요 무조건 지원금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 체크해서 아 우리 사업장은 이런 지원금을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건이 맞는지 한번 따져 보시고요. 그 정도를 확인하신 상태에서 직접 뭐 고용센터에 연락하셔가지고 직접 본인 신청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뭐 내가 우리는 이런 60세 이상 고령자 지원금이 맞을 것 같은데 내가 뭐 다른 일도 바쁘고 내가 정말 잘 요거 신청하는 거 내가 좀 실수할까 봐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또 전문가한테 의뢰해가지고 맡겨가지고 또 신청하시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무조건 나 지금
지원금 받고 싶어요. 어떤 거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그냥 뜬구름 잡듯이 누구한테 여쭤보셔도 아무도 대답을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장에 어떤 부분들이 맞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게끔 어떤 지원금을 받아야 될지 이렇게 찾아내시는 그 정도까지는 좀 하시라고 제가 쭉 길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얘기 중에 있는데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정말 아쉬웠던 뭐 작년에도 저희가 이제 이렇게 사업주분들을 가끔 만나 뵈면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본 중에 굉장히 안타까웠던 부분들이 지금도 그런 분들 많으신데요. 지원금이 분명히 해당이 되셨는데 잘 모르셨던 겁니다. 모르셔가지고 그냥 고용 인원을 채용하다 보니까 지원금을 못 받으신 거예요. 뭐 지나고 나면 이제 아무 소용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채용하시기 전에 뭔가 변동되기 전에 확인을 하셔가지고 받으시면 이게 크게는요. 뭐 몇 억까지도 직원 채용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몇 억, 그 다음에 뭐 몇천, 몇백 금액이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뭐 이런 부분들 저기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이왕 뽑는 거 조건도 맞다면 지원금 받으셔가지고 혜택을 보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지원금 정부로부터 지원금 받으면 뭐 뭔가 나한테 제재 조치가 있을 거고 좀 내가 그런 어떤 리스트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좀 불안하다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계속 받아가시라고 권장하는 겁니다. 권장. 계속해서 홍보합니다. 또 이런 분들 계시죠? 사업주분들 중에 아니 언제 그런 거 얘기해 줬냐? 난 한 번도 들은 적 없다.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뭐 고용노동부라든가 고용센터라든가 이런 데서는 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SNS 그다음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공지를 띄우는데도 우리가 관심을 안 갖고 있다 보면 잘 못 보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여튼 이거 말고도 지원금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어쨌든 고용노동부에서 쭉 매년 2월 달에 정리해서 알려주는 이 고용장려금 지원제도에서 총 정리해서 쭉 보여드린 거니까 이 중에 나한테 어떤 지원금이 해당이 될지 내가 받을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체크해 보는 그런 시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